드디어 때가 왔다. 9월 금리 인하 선언.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통화정책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우리 같으면 한국은행 총재예요. 키노트 스피치 기조연설에서 통화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크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든 전 세계 언론들은요, 드디어 때가 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동안 2021년 계속 금리를 올려왔거든요. 2022년에 금리를 올린 데도 있지만 이게 최고치까지 올라갔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가 5.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5.5%가 끝이고 내리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내리기 시작한다. 그만큼 말입니다. 때가 왔다는 이야기는 금리 인하의 때가 왔다. 그 이야기로 말씀을 드려도 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제 금리 인하는 미국을 필두로 유럽이나 주요 국가들은 이미 인하를 했지만 더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뜻이에요. 미국도 인하하고요. 유럽도 인하하고요. 일본은 인하하지 않겠죠. 일본은 또 오히려 올리겠죠. 중국은 더 내릴 거라고 저도 보거든요. 중국도. 그렇게 인하의 물결이 전 세계에 덮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인하할 거냐. 이게 이제 핵심 관건입니다. 얼마 인하할까요? 현재까지 시장에서는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2022년 3월부터 올리기 시작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5.5%까지 올렸으니까 이 5.5%는 너무 많다. 0.25%포인트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0.5%포인트를 내려야 된다. 시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0.75%포인트나 1%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금리를 인하한다는 사실이고요. 여기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요, 얼마를 인하하겠다 이 말은 안 했습니다. 게다가 몇 번 인하하겠다 속도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야기한 것은 이제 통화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됐다. 드디어 때가 왔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조정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요, 시장 보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데이터 보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9월 17일, 9월 18일이잖아요. 데이터가 이제 나올 게 당장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8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나올 거고요. 또 8월 고용지수도 나올 겁니다. 그런 걸 보고 9월에 0.25% 인하할지 0.5% 인하할지 아니면 그 이하로도 인하할지 보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요. 결국은 이제 인하는 기정사실화 됐는데 시장에서 얼마를 인하하느냐가 최대 관건이겠구나. 이거 말입니다. 자칫 말입니다. 굉장히 강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굉장히 강한 신호라는 게 0.5%포인트를 인하를 한다든가 0.75%포인트를 인하한다든가 1%포인트까지 만약에 인하를 하면요. 침체에 대한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증시가 진짜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최악의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의장은 오늘 이야기할 때 통화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말했지 얼마를 인하한다, 얼마나 자주 인하한다 이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따라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침체에 대한 생각도 여러분은 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침체에 대한 생각은 합니다. 0.25%가 아니라 0.5%나 0.75% 인하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 미국의 신규 고용 규모 이거 수정했잖아요. 예, 원래 85만이라고 했는데 줄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고용시장에 큰 일이 벌어지고 그 고용시장에서 큰 일이 벌어진 게 실적에 영향을 미쳐서 거품이 와르르 붕괴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시라, 그런 뜻입니다. 일단 오늘 말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통화정책의 조정의 시기가 됐다, 이 말에만 일단은 집중을 해볼까요? 그 말에 집중을 하자면요, 당장 말입니다.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시장을 보면 진짜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게 저는 확실히 느껴지는데요. 시장의 분위기는 그만큼 말입니다. 예,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다, 이런 느낌이 저는 있는 거예요. 달라진다. 왜냐하면 10년물 국채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일반적으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시장 벤치마크 금리잖아요. 그런데 이 시장 벤치마크 금리가 두둑 떨어졌습니다. 와, 이게 뭐 이렇게까지 떨어지나 싶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3.807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8월 5일 쇼크 때 3.779까지 떨어졌거든요. 지금 3.807입니다. 많이 떨어졌죠. 8월 8일에 3.990%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화된다는 뜻이에요. 2023년 10월 19일에 4.990%는 이제 전설의 이야기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본격적으로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 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는 시장 벤치마크 금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아마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일단 시장은요, 금리를 내린다는데, 피벗을 한다는데 중점을 주고 시장은 일제히 다 올랐습니다. 나스닥도 말입니다. 기술주 중심이잖아요. 1.47%가 올랐습니다. 258.44가 올랐고요. 17,877.79로 마감했습니다. 사실 잭슨홀 미팅 전에는 시장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9월에 금리를 인하한다 하는 이야기는 시장의 이야기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중앙은행 의장이 결국은 금리 인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시장은요 올라갔습니다. 일제히 상승이에요. 기술주도 올랐죠. S&P 500 대형주 중심도 1.15%, 63.94가 올라서 5,634.61까지 올랐죠. 블루칩 중심인 다우산업 지수도 1.14%, 462.3이 올라서 41,175.08로 마감했습니다. 진짜 다 올랐죠. 전부 다. 안 오른 게 없습니다. 다우산업도 블루칩이니까. 대형주 중심의 S&P,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어제 불확실성의 장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제 떨어진 거에 비하면 회복의 속도는 조금 더뎠습니다. 특히 기술주가 더뎠어요. 어저께 기술주는 1.67% 떨어졌는데 오늘 1.47% 올랐잖아요. 회복이 어쩐지 이게 시장에서 주춤주춤하는 모양새예요. 주춤주춤하는 모양새. 그렇죠? 전체적으로도 S&P도 보면 주춤주춤하는 모양새고요. 다우산업지수도 주춤주춤하는 모양새고, 저는 이게 시장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춤주춤하는 것은 투자자들 역시 말입니다. 시장에 경착륙이 될 것인가 연착륙이 될 것인가에 신경을 쓴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금리 인하는 침체라는 단어와 연관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연착륙이 되면 좋지만 경착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됐잖아요. 인하를 한다는 걸로 해소가 됐는데도 생각보다 시장이 안 오른 것은 그만큼 시장이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경계감은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 여러분, 시장은 늘 변화가 있고 그 변화에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치가 말입니다. 단순하게 시장을 봐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뜻이, 각 종목별로 보면 약간 다른 분위기는 나타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9% 올라갔습니다. 생각보다 덜 올라갔죠. 그래서 5228.65로 마감을 했고요.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고 회복될 때는 덜 회복이 되는 걸 보면 이게 시장이 예사롭지 않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도 오르긴 올랐습니다. 오르긴 올랐는데 4.55%가 올라서 지금 129.37달러로 마감을 했거든요. 마찬가지 이것도 말입니다.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계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 충분히 들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경계감을 가지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226.8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1.03%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경계감을 가지라,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테슬라도 떨어진 것만큼은 안 올라갔습니다. 4.59%가 올랐고요. 220.32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별 주식도 보니까 9월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고 하지만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다. 그 말씀 분명히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한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금리 인하라는 것은 침체와 항상 연동이 됐거든요. 1995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멕시코의 데킬라 위기가 왔고요. 그 2년 후에 1997년에는 대한민국의 외환위기도 왔습니다.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다행히 경제가 연착륙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경착륙이 되면 우리 경제에도 심대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시장에 대응하시라,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합니다.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에 우리가 허투루 대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든 후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거 당연히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하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말이 있잖아요. 호시우보. 호랑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호시잖아요. 우보. 소의 발걸음으로 걸어가자는 거. 저는 그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꼭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시장에 멋모르고 들어가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 지금 우리는 현금을 쌓아갈 때지 현금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그냥 저축을 일단 하시고 계속 모아놓으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큰 부자가 될 기회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준비해 가자고요.